당신에게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 자신 안에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같은 관계의 악몽에 갇혀 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같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같은 관계 문제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스러운 역학 속에 빠져 있다면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가 당신의 연애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은 칼 융의 7가지 숨은 징후를 밝힐 거예요. 그림자가 진정한 사랑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에서 당신의 존재를 영원히 바꿔줄 그의 비밀스러운 3단계 통합 과정을 소개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대사를 반복하는 관계들, 모두 아직 우리 안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줍니다. 이제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융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뒤에 숨은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제 고객 서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번째 관계가 끝난 뒤 그녀의 파트너가 너무 통제적이다 라며 전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남자 셋이 모두 같은 피드백을 남겼고 서연은 자신이 다정하고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생각해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는 건강한 경계와 진정한 힘에 대한 아직 살아있지 않은 잠재력에 대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이키가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UCLA의 현대 연구는 융기 100년 전 직관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직 통합되지 않은 측면을 활성화하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자신의 억눌린 성향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무의식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윤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을 영구적으로 깨뜨리는 간단한 3단계 과정. 인식 거울을 보는 순간 철수투사한 것을 되찾는 단계, 통합 온전함을 포용하는 단계. 이것이 관계의 실수를 영원히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패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이 관계의 루프를 만들어내는 7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알아차리면 사랑에서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될 거예요. 먼저 숨겨진 징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의 관계 전반에서 이 패턴을 어디서나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제가 말하는 거울 효과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 행동을 가진 파트너를 반복해서 끌어당깁니다. 마치 특정 유형의 사람만 볼 수 있는 심리적 엑스레이 시야를 가진 것처럼요. 어쩌면 항상 감정적으로 만날 수 없는 파트너나 비판적인 사람, 혹은 약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엮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달라도 핵심 역학은 같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당신의 그림자에는 당신이 버리거나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자질들이 담겨 있고 무의식은 이러한 투사된 면을 지닌 사람들을 포착하는 데 뛰어납니다.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파트너는 당신의 취약성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파트너는 당신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내면의 거친 목소리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파트너들을 계속 끌어당겼던 서연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왜 항상 차가운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자신의 패턴을 살펴보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표현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들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감정적 무능함을 되돌려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융근 투사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성격의 특정 면모를 아직 통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독성에 대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면한 도전들에서 공통된 실마리는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운이 나쁘다거나 독성적인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정확히 어떤 면을 치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 자신이 치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바로 그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당신 자신의 감정 반응에 대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부분으로 바로 이끕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하는 겉보기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스스로 이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놓아주지 못한다. 그건 싱크대에 설거지를 남겨두거나 문자의 답장을 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도한 반응은 그림자 트리거다. 파트너가 사소하게 보이지만 당신에게 거대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때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것이다. 당신의 반응 강도는 이 측면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데 쓴 에너지의 양에 비례한다.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강렬한 분노가 실제로는 지저분한 설거지나 늦은 문자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아직 인정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그림자가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파트너의 무심한 지각이 당신을 놀랄 만큼 격분하게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그림자는 시간, 구조 혹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감정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수년간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를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고 그들의 느슨한 지각이 당신의 아직 펼쳐지지 않은 유연성의 잠재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사소한 일에 대한 당신의 마지막 큰 정서적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파트너가 표현한 자질이 무엇이었는지 적어두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어디에서 이 자질이 더 필요합니까? 현대 애착 연구가 이를 아름답게 뒷받침합니다. 수 존슨 박사의 애착 중심 치료 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강한 반응이 거의 항상 핵심 애착 욕구와 억눌린 자아의 일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리거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 자신의 아직 살아나지 않은 본성의 어떤 면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파트너가 표현하는 어떤 자질을 내가 아직 몸으로 체현해 본 적이 없는가? 그들의 배려하지 않음은 당신이 억눌렀던 자발성에 대한 필요를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은 건강한 자기 집중에 잃어버린 능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트리거는 개체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기회로 가려진 트리거다. 그러나 이 트리거들에 대해 정말로 충격적인 점은 그것들이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도한 반응들은 사실 당신을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발견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 뭔가 충격적인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징조, 한때 당신의 완벽한 상대처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곤 해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또는 그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러나 그림자의 진실은 이겁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투사가 물러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처럼 느껴졌고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고 느꼈던 그 직감 같은 느낌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윤근 이를 애나무 또는 애니무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아직 살지 않은 반대 성별의 심리가 그들에게 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해 보였던 이유가 당신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측면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사는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특성들이 낯설거나 심지어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로운 매력은 혼란스러운 거리로 변합니다. 당신을 끌어당겼던 그 자신감 있는 단호함은 이제 지배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아무것도 실제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낯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인식의 순간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신비롭게 느껴질 때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각성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전입니다. 투사가 물러나면 타인에게서 그것들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이러한 자질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자신감, 당신이 존경했던 것, 당신도 그것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감정적 깊이, 당신을 끌어당겼던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그 낯선 이가 사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격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함께 남아있는 커플은 상대방의 진정한 자질을 투사된 환상보다 더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투사 물러남을 견뎌낸 관계는 서로가 이를 개인적 발전의 기회로 삼는 관계이며 잘못 골랐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투사 물러남은 관계에서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불편하게 느낄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다음 내용은 이걸 준비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더 드러내는 무언가로 이끕니다. 네 번째 징후는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의 힘을 내주게 되고 사랑받기 위해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곤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끊임없는 인정을 구하거나 상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성격을 바꾸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관계에서 당신이 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의 당신과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숨겨야 했던 당신의 본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배웠기에 더 담백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적응적 페르소나는 당신의 진짜 자아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지금 당신이 벗어나길 돕기 위해 유지하는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파트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상대가 그 영화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방금 본 영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바꾼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자기 배신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사실 그 영화를 정말 좋았고 그 이유는 이 때문이다라고 말할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을 내놓을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인정받으려 하는 특성들, 당신의 직설성, 필요, 경계, 이들은 그림자 속에 남아있으며 통합되기를 기다립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코디펜던시로 보지만 윤근 이것을 개별화가 정지된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여겼던 당신의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 남아있고 친밀한 관계는 늘 그것들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당신의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 남아있고 친밀한 관계는 늘 그것들을 활성화합니다. 사랑받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이 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페르소나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진정한 힘, 진짜 의견, 진정한 감정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통합하기 전에는 당신은 그것들을 구현하는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당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이 패턴은 사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사랑 생활에서 작동하는 운명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당신의 진정한 힘이 그림자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개별적인 관계를 넘어 훨씬 더 큰 어떤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 속에서 운명 자체가 작동하는 듯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징후, 당신은 같은 관계의 역동을 반복해서 겪게 되며 마치 사랑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서로 다른 상대여도 이야기는 어쩐지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난다. 연애에 운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거나 사랑이 당신의 운명에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무의식이 그림자의 주목을 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당신의 관계에 대해 왜 이게 계속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몇 번이나 말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의 무의식이 깨어나려 한다는 신호다.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 패턴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치유하려는 가장 창의적인 시도다. 윤근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심리는 이 패턴들을 훌륭하게 엮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림자 속 어딘가에 보이려 애쓰는 것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고 통합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감정적으로 다치는 파트너를 계속 끌어당겨 결국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의 그림자는 아직 인정하지 못한 감정적 비가용성을 보여주려 할지도 모른다. 또는 반복적으로 당신의 꿈을 비판하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가를 반영한다.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 패턴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리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시도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림자 측면이 활성화되는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당신이 마침내 그들에 대해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저항이 아닌 호기심으로 다가갈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당신의 개체화 과정이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하버드의 그랜트 연구는 7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상자들을 추적한 연구로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에서 관계 결과를 현저히 다르게 만든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패턴은 그것이 가르치려는 것을 이해할 때 자유로 가는 문이 된다. 자, 머리를 정말 헷갈리게 만들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운명 같은 패턴을 보게 되면
파트너를 실제로 보는 방식에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슬라이드 6은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양극화하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그들을 완벽하다고 이상화하거나 끔찍하다고 악마화한다. 중간 지대는 없다. 상황이 좋을 때는 그들이 잘못할 수 없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 속에 악당이 된다. 두 극단은 모두 투사다. 누군가를 이상화하면 당신이 아직 살지 못한 긍정적 특성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악마화하면 당신이 아직 살지 못한 그림자 같은 특성을 투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질과 그들을 혐오하는 자질은 둘 다 결국 당신 자신에게 속한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투사되어 있을 뿐이다. 민준이라는 의뢰인과 함께 일했고 그는 그의 전 애인을 2년 동안 창의적 천재로 묘사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사람, 같은 행동이다. 무엇이 바뀐 걸까? 민주는 그녀에게 아직 살지 못한 창의적 잠재력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창의적 재능과 인간적 결함을 모두 가진 인간으로.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민주는 그녀에게 아직 살지 못한 창의적 잠재력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었다. 창의적 재능과 인간적 흠결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상황이 좋을 때 파트너의 어떤 자질을 가장 존경하나요? 그들의 창의성, 자신감, 자발성. 이 자질들은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밖으로 투사해왔지 내부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자질들, 그들의 이기심, 고집, 감정의 강렬함, 이것 역시 당신의 그림자 속성의 통합을 추구하는 측면이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가혹하게 판단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우리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판단할 때도 활성화된다. 타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특성은 종종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과도 같다. 소셜미디어는 이 순환을 증폭시켜 우리 관계에 대해 완벽한 서사나 끔찍한 서사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복잡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투영들을 내려놓으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파트너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빛과 그림자라는 두 면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보는 능력은 우리를 가장 불편한 진실로 직면하게 할 준비를 시킵니다. 마지막 징후가 가장 마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능력은 파트너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게 해주며 그림자가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깊은 진실로 우리를 이끕니다.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영할 때 결국 아주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징후는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면하기에 가장 불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징후, 관계가 없으면 미완성이라고 느끼고 파트너가 있어야만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낀다고 믿는 것. 싱글일 때 불안을 느끼거나 삶에 로맨틱한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의 반쪽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완성의 느낌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투영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파트너가 당신을 완성시켜줄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이 자질들은 이미 당신의 심리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에서 추구하는 것, 감정적 안정, 모험, 창의성, 안정감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으며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의 애니마와 애니무스 개념은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의 심리적 패턴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내면의 반대를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그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심리적 온전함의 절반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감을 느낍니다. 여기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연습이 있습니다. 이상적 파트너에서 가장 존경하는 3가지 자질을 적어보라. 이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3가지 자질도 적어보라. 보통 2 목록이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자신 안에서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바라는 자신감 있고 단호한 에너지는 당신 안의 내면적 남성성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당신이 존경하는 직관적이고 양육하는 자질은 표현을 바라는 당신의 내면의 여성성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찾고 있는 모험 정신이나 안정된 기반은 이미 당신의 그림자 자아 속에 살아있다. 융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한 그림자 작업을 해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그들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있다. 관계가 완전해지길 필요로 느낄 때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요구하는 셈이다. 이런 기대는 상대에게 불가능한 부담이 되며 관계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투사의 기반에 형성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 미완성의 느낌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융의 가장 강력한 발견으로 당신을 이끌어주는 신호다. 이 패턴을 영구적으로 깨뜨리는 방법이다. 여기에 대다수의 치료사들이 배우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과정이 있다. 이 미완성의 느낌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융의 가장 강력한 발견으로 당신을 이끈다는 신호다. 이제 그가 개발한 비밀의 해결법이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바꾸는 통합 과정이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그림자 자료를 다루기 위해 윤기 개발한 방법이다. 그것은 3단계의 과정이다. 인식, 투사, 철수, 그리고 적극적 통합. 1단계는 인식이다. 당신은 우리가 논의한 패턴들을 관계 문제로 보기보다 그림자 자료로 보게 되기 시작한다. 그들에게서 당신이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자질들은 아직 당신이 친해지지 못한 당신 자신의 면모들이다. 이 인식 단계는 윤기 긴장을 유지하기라고 부른 것을 요구한다. 상대를 고치거나 바꾸려 즉시 시도하지 않고 당신의 투사들을 보는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견디며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단계는 투사 철수다. 이는 타인의 것이라고 보아온 자질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다. 파트너가 강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할 때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묻는다. 여기서 내 어떤 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도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자질을 나도 어떻게 지니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비난을 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되찾는 일이다. 일단 투사들을 성공적으로 철수하고 당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바꾸는 변형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 3번째 단계는 능동적 통합입니다. 윤근 이를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죠. 의식적으로 그림자면에 참여하는 대화, 시각화, 그리고 재현된 실천을 통해 당신은 남들에게 투영해왔던 자질들을 점차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는 파트너에 끌렸다면 이제 내면에서 자신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의 감정적 강렬함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면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탐구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싫은 부분에서 등을 돌리려 하기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비판적 목소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봅니다.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해합니다. 이제 함께 일해 봅시다. 그건 투영에서 벗어나려는 대화입니다. 편하진 않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가진 가장 해방감을 주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유흥이 발견한 비밀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개인적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분석 과정의 첫 단계다고 그는 썼습니다. 투영된 자질을 되찾지 않는 한 당신의 관계는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투영들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며 그래서 융의 방법이 이렇게 기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통합 작업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는 일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길 바라지 않을 때, 더 이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을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을 때, 당신은 융이 말한 의식적 관계에 열려 있게 됩니다. 두 통합된 개인 간의 사랑이 두 세트의 투영이 아니라 이 통합 작업은 관계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심오하게 들리지만 오늘 바로 이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심오하게 들리지만 오늘부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정확한 단계별 절차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을 이미 시도해 봤다 해도 작동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동안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 봤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관계나 최근의 관계에서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트리거를 식별하세요. 파트너의 어떤 행동이 가장 강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냈나요? 이것이 당신의 그림자 보물창고입니다. 둘째, 이 특성을 당신도 어떻게 지니고 있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르게 보일지라도 당신 삶의 어떤 부분에서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셋째, 파트너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 측면에 대해 자신과의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파트너의 이기심, 이 당신을 자극한다면 건강한 자기 집중을 개발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탐색해 보세요.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들의 감정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해 좌절감이 들면 자신이 어디에서 취약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목표는 파트너를 당신의 이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인간의 전체적 자질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 통합 작업은 사랑에 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길 바라는 대신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너의 인간성에 의해 자극받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복잡함의 반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을 당신의 이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면 더 이상 같은 관계 문제를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당신의 살지 못한 면을 떠맡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던 자질을 되찾았으므로 힘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미완성감을 느끼지 않게 되며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 생활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투사 기반의 매력에서 진정한 연결로, 완성을 추구하던 태도에서 전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 무의식적 패턴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이 통합된 공간에서 생겨나는 관계들은 완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온전히 보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림자와 빛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며 수년간 이해하려 애쓰는 바로 그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이 관계 패턴을 만들어내는 정확한 작동 원리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바꾸는 융에 검증된 방법.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사랑을 차단해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 합니다. 모든 트리거, 모든 패턴, 모든 관계의 도전은 당신의 심리가 말하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는 더 발견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름에 응하고 저항 대신 호기심으로 그림자를 향할 때 당신은 관계를 치유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온전함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적 선택으로 바꾸는 윤기 개발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이미 당신의 관계를 보는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융의 가장 강력한 기법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신호가 가장 와닿았나요? 당신의 통찰이 다른 사람의 돌파구를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통합 여정은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먼저 다루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융의 3단계 과정을 적용해 보세요. 투사에서 진정한 연결로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 사랑으로 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